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방한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무장지대 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밝힌 건데요. 네,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 오경섭 통일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인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여기에 또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상 초청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윗 내용으로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은 결국 북한 쪽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그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회동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뭐 단 2분이라도 좋으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네네. 또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친서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왔고 대화의 필요성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화의 어떤 전 단계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JSA에서 만남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북한 쪽에서 호응을 한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DMZ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조금 전에 트윗을 올린 걸 보니까 이게 또 속을 떠본 거라는 트윗을 다시 남겼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JSA 방문의 의미를 상당히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상당히 좋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북한 쪽에서 만약에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 그 트윗을 다시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전적으로 그 만남이 성사되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이 그 의지가 있다는 그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북한 쪽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또 만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게 현실화된다면 아마 뭐 깜짝 그 만남도 충분히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결정된 것,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정도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남북한 간의 실무선에서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선에서 긴밀하게 조율되고 이 김정은과 만남을 희망한다는 그 트윗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전혀 알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상당히 이 즉흥적인 네. 지금 상황으로 이 만남이 성사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즉흥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깜짝 회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북한 측에서도 어떤 공식 관련 입장을 내고 DMZ에 나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깜짝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북한 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또는 이 외교팀에서 네. 이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예. 아마 그때부터는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깜짝 만남이 아니고 예. 사실은 지금부터 만약에 북한 쪽에서 이 만남의 필요성이 있고 그 준비에 들어간다면 아마 당국 간에 바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럼 북한 쪽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만나고 어떻게 회담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대화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현된다면 상당히 지금부터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예. 북한 쪽에서도 별다른 이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마 뭐 별다른 준비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제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 여쭤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곳들을 방문할 것이냐. 지금 JSA 방문은 거의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군사시설이 아닌 JSA를 선택한 이유 저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JSA는 휴전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예. 그리고 주로 그 UN 측과 북한 측의 회담도 있고요. 남북한 간의 회담도 이 판문점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비무장지대로 남북한 간 정상 간 합의에 의해서 그 화기를 중화기나 또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건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자체로서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한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다시 그 현장을 방문하고 이 분단의 어떤 현실을 다시 한번 그 이야기하는 예. 그런 방문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에서의 행보를 여러 가지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판문점에 유엔군 사령부의 대북 직통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로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전화로 좀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만남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 실제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JSA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뭐 그 전화 필요성 없어지는 거고요. 예. 그러지 않을 경우 이 전화 통화 여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과 미국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어떤 접촉이 있을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만약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려면 이것도 역시나 사전에 남북한 간에 또는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정이 있다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사전에 그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런 정상회담이라든지 국가적인 만남을 앞두고 주요 인물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동시적, 병행적인 진전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과의 실무 접촉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시적 병행적 진전을 이야기했다는 점은 그 미국 이 비건 대표가 그 이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동시적 병행적 진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비핵화 방안으로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정한 보상을 하고 또 비핵화 수준을 높이면 또 보상을 하고 예. 이제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 동시적 병행적 진전도 이 북한의 주장과 약간 유사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분히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고요. 예. 역시나 중요한 것은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든 또는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든 중요한 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비핵화를 이행하느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미 정상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 영변 핵시설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군데 핵시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강이나 강선에 영변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핵시설들의 어떤 완전한 폐기 그리고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 농축 우라늄 양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고 예. 그리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고 이 핵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어떤 일정으로 폐기할 것인지를 약속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단계적, 점진적으로 하든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든 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보여지고 이행을 하면 미국으로서도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북 간에 어떤 식으로 합의해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북미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되면서 대화 분위기로 좀 무르익었고 문 대통령도 이제 뭐 북미 간의 협상 재개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북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 혹은 뭐 언제쯤 구체적인 시기는 저희가 알 수 없겠지만 7월 말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시기를 좀 예상해 본다면 언제쯤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런데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2월까지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양보하는 안을 내달라 이미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요. 네네. 미국은 계속 대화 의지가 있다. 대화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북한도 친서를 통해서 그 대화 의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걸 또 그 미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 시진핑 주석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분석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의지가 상당히 있고 지금 예. 대화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 이렇게 충분히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미 정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만약에 이제 판문점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예. 깜짝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예. 이제 정상회담 시기는 아마 미북 간의 접촉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미북 간의 실무선에서 완전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이 기간은 제가 보기엔 짧은 기간에 이 북미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예. 긴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무르익었으나 이게 실제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미북 간의 어떤 긴밀한 실무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항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진들끼리 접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북미 회담 사이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방식의 전환도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실무선에서 완전히 조율하고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네. 사실 양측의 입장은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대변하고 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외무성에서 준비한 그 안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되고 예. 실무선에서 완벽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정상이 만나야 예. 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양측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서 사인하는 그 형식이 돼야 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유럽 순방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다분히 북한의 지금 행동은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모두 염두에 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그런 식으로 강경 언사를 하는 건 사실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행동을 전략적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 북한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집중적으로 그런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그 네. 얘기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우회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경제 지원을 해달라. 예.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대북 제재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북한의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은 뭐 우리 정부도 또 미국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잠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 얘기도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새벽 2시에 이루어졌거든요. 역시나 푸틴 대통령은 지각을 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또 이게 결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번 회담 일단 형식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거의 2시간 늦게 시작이 되긴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문화 공연하고 만찬이 뭐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예. 그 정상회담이 또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연돼서 한러 정상회담이 이제 새벽에 진행되는 네네.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런 상황 때문에 이 회담이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 결례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한 상태고요. 예. 어찌됐든 푸틴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예.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네. 네. 어쨌든 정부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외교적 결례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면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도 좀 전달을 한 것으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데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덧붙여졌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했다는 점이고 예. 결국 이 문제도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또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지금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게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북한이 느낄 수 있는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그 안전보장 장치를 할 거냐.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들이 예.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로 아마 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